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2월 21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네, 편안한 주말을 보내고 돌아오니까 2020년이 이제 끝이 보이네요. 자, 이번 주 금요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장이 열리질 않죠.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부터 해서 화, 수, 목요일까지 장이 열려 있고요. 자, 다음 주는 더 짧아요. 지금 원래 12월 31일 각 해 이제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휴장일입니다. 그래서 월, 화, 수요일까지만 하면 이제 휴장, 연휴에 들어가 버려요. 왜냐면 1월 1일도 빨간 날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2020년의 거래일이 해봤자 오늘 포함해서 딱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럭키 7. 자, 얼마 안 남은 이 기간이 자 쉽지 않은 기간이기도 하겠지만 멋지게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집중해서 또 이번 주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는 월요일입니다. 자, 그래서 장을 들여다보게 되면 새파랗습니다. 네, 쉬운 시기가 아니죠. 지금은 매매하기가 쉬운 시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리스크도 큰 시기고 대외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호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참 정신없이 방향성을 못 잡고 흔들리고 있고요. 자금 흐름도 여전히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정치 테마를 다룬다던가 아니면 코스닥 쪽에 소형주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튀고 빠지는 이런 걸 좀 단타성으로 치고받는 이런 느낌이 아무래도 가장 매매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인즉 매매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 정도면 미국장 선물 옵션 만기가 동시 만기가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잘 지나갔죠. 지수가 굉장히 오르면서 끝난 수준이라 이 정도면 그래서 굉장히 잘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방향성이 새롭게 이제 정해질 텐데 1월, 2월, 3월 이제 실적 시즌으로 이어지는 이 구간까지 해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알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몸을 좀 사리면서 현금 비중을 항상 남겨두고 이번 주 공략해야 되겠구나. 이제 연말로 이제 완전한 연말이 다 끝나가다 보니까 방향성을 여전히 잡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매가 어렵고 치고 빠지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몸을 사리자. 요런 방향성으로 해서 다음 주 이제 연말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우상향을 가정하진 않는다.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우리가 우상향을 가정해줄 수 있는 그런 수급 특이점이라든가 시장 특이점이 나오면 조금 즐겁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그런 흐름이 없으니까 몸을 사리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한 뉴스들 좀 몇 개 챙겨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국에서 살벌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변종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기존에 없던 단계인 4단계를 만들어서 이제 봉쇄 조치에 들어갔어요. 특히 영국 런던이 이런 조치에 들어가겠는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야 이거는 조금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4단계 적용한 건 이제 런던과 이제 런던 전체에 포함이 되고 이제 주변에 이제 몇 개 주를 포함해서 영국 남동부 지역인데 자 이쪽이 영국 인구의 3분의 1일 수준이 영향을 받는 이 구역에 4단계로 격상 새로운 방역 조치까지 적용해서 이렇게 적용을 한 데는 아무래도 지금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을 보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사이에 확산세가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가 지금 변종으로 이제 변형된 형태로 해서 감염률이 더 높다라는 형태로 해서 이제 좀 퍼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뉴스죠. 그래서 시장을 흔들기도 굉장히 좋은 뉴스라서 우리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뉴스구나. 한국 같은 경우에도 심상치 않죠. 그래서 2.5단계에서 원래 3단계 격상을 하기로 한 이제 수준까지 이미 올라왔는데 일단 3단계까지 올리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왜냐하면 2.5단계 상향하고 2주간 더 지켜본다고 했으니까 이번 주까지는 2.5단계를 유지되는 뭐 그런 형태인데 이 구간에서 누리지 못했을 때는 한국도 이제 최대 대비 태세는 거리두기 3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 코로나 확산이 점점 이제 무서운 형태로 해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증시가 아무리 이걸 무시하면서 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해가 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뉴스 좀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미국의 부양책이 어느 정도 이제 잠정 합의 이제 타협점을 거의 찾았고 거의 이제 표결이 마무리되겠다. 웬만해서는 이제 표결이 되겠구나라는 거까지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9천억 달러면 한국 기준으로는 거의 이제 1000조죠.
천문학적입니다. 네, 뭐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뿌리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인공위성에서 그냥 그 지구에다가 달러를 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경기 부양안을 잠정 합의를 했고 이 돈을 뿌리겠다 시장에. 그래서 코로나의 힘든 시기를 넘어가는데 이제 마중물을 받쳐주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미국에서 달러를 크게 풀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환율 부분에서는 우호적인 흐름을 갈 수밖에 없겠는데, 자,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국의 환율이 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세로 가게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유지세가 되게 될지, 사실 이제 환율이 너무 내려가기만 하는 것도 한국 경제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 유지되는 게 좋은데, 자, 이제 환율을 책임지는 이제 외환 당국, 정부의 이제 외환 당국이나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환율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미국에서는 호재성으로 해서 이런 이제 기다리고 있던 경기 부양함이 이제 통과가 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해 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재료로 해서 기다려오던 지수가, 시장이 윗방향을 향해서 달려갈지 아니면 이제 재료가 소멸됐으니까 그대로 떨어질지, 이것도 이제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순발력에 달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방향을 잡기에는 아직 확실한 뉴스는 아니다,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국내 뉴스에서는 좀 재밌는 게 이 정도가 보이네요. 네, 당을 떠나서 일단은 관련주들이 워낙 많죠. 그래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지금 공석으로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어떤 인사가 이제 출사표를 떠질 것이냐라고 해서 전국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야권 인사가 이런 쪽으로 이제 치고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여권이 계속 잡아갈 것이냐, 이제 감론을박이 많은데, 자, 결과는 뭐 뚜껑을 열어보려면 아직 내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뭐 서울시장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했었던 서울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출마를 선언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 움직이긴 굉장히 좋겠죠. 지금 같은 장은 정치 테마주를 가지고 놀기도 굉장히 좋은 시기라 재밌는 종목 좀 꼽아볼 수 있는 그런 이슈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주에 방향성을 잡아주는 첫날이지만 연휴도 끼어 있는 상황이고 연말이기도 하고 시장 상황도 어수선해서 방향이 안 잡혀 있으니 이번 주 계속해서 몸을 사리자. 연말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좀 시장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특이점이 나오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을 남겨두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 상황 바탕으로 해서 재밌는 종목들 조금 골라보게 되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실전 매매 컨텐츠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전 매매하는 걸 이렇게 항상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정리해서 보여드릴 건데, 뭐 큰 그룹에서는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거는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이 그 가상화폐 관련주들, 위지트, SBI 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비덴트까지 포함을 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계속해서 이번 주 좀 재밌게 볼만하고요. 식품주들 지오소프트뿐만 아니고요, 보라티알이라든가 푸드웨일이라든가 우양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타점 굉장히 좋게 나오니까 가지고 놀 수 있고요. 그리고 녹십자 시리즈들 여전히 강한데, 자, 우린 지난주에 따기를 맞았습니다. 자, 여기서 털렸거든요. 녹십자 폭락 나오는 거 보고 우린 여기서 빨리 털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 폭락 나온 다음에 우주까지 날아가고 시간에서도 날렸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양아치스럽구나, 화가 나지만 놔줄 건 놔줘야 되니까 일단은 뭐 지켜보면서 구간 나오면 더 공략해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종목으로는 이제 안철수 관련주들, 안랩, 까뮤이엔씨, S넷 정도까지는 차트가 굉장히 예쁘게 배열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공략하기에 괜찮은 구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너무 많이 튄다면 공략하기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좀 재밌게 공략해 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형 우량주가들 우리가 보통 이제 월요일에는 패시브 종목들을 리뷰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지금 시장이 너무 어수선해서 지금 상황에서 이걸 정리해드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패시브 우량주들 월요일에 정리하는 거는 일단 좀 멈추고 요거는 이제 내년부터 다시 하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장 상황과 오늘장 미리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돌스톡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